안녕하세요. 올림입니다. 상기증은 윗상 기운기를 써서 기운이 내 신체의 위에, 즉 머리에 정체되어 있거나 치밀어 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액이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온몸에 보내지고 또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생명 에너지인 기 또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운이 하단전에 저장이 되고 온몸으로 퍼졌다가 다시 하단전으로 회귀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과 하강의 힘이 약하게 되면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와 가슴 쪽에만 계속해서 맴돌게 됩니다. 이때 상체는 과열되고 하체는 비어버리니 에너지의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통, 어지러움, 계속해서 멍한 상태, 얼굴로 열 오름, 에너지가 위에서 핑핑 도는 느낌, 눈이나 얼굴, 입이 건조해짐,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지는 느낌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인 문제로도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원래는 일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에너지의 흐름이 깨지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으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곧 에고가 엄청나게 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고가 막 발동할 때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을 쫓아가면서 걱정, 분노, 자책, 두려움 등의 생각 지옥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은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곳에 모입니다. 단전 호흡을 할 때 계속해서 단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면서 단전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느끼려고 의도하죠. 단전은 에너지의 저장고이고 단전이 중심이 되어서 기운이 머리 쪽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랫배 쪽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생각 지옥에 빠지게 되면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기운과 혈류가 머리에서 계속 정체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모터가 미친 듯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뇌가 돌아가려면 심장에서 피를 위로 올려보내야 되죠. 아래의 자연스러운 중력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인 위로 많은 양의 혈류를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평소의 상태에 있을 때보다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도 머리도 불같이 뜨거워지는 과열 상태가 됩니다. 또 우리가 괴로울 때 대체로 감정을 꾹꾹 눌러서 참다가 터뜨리고 억누르다가 터뜨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감정을 억누를 때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참자, 난 이 감정 느끼기 싫어, 수치스러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상체 근육이 엄청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감정 에너지를 누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육의 긴장과 힘이 동반됩니다. 꼭 분노를 참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에도 귀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두려움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식은땀이 나고 하죠. 괴로움으로 정의되는 모든 감정, 분노, 수치심, 두려움, 우울감, 걱정, 억울함 등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상체 근육의 긴장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되면 그 안에 신경, 혈관도 다 꽉 잡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순환에도 불균형이 생깁니다. 또 심하면 척추도 굽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장기의 순환이 막혀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악화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슴과 뇌는 열이 올라서 터질 것 같고 또 아래 장기들은 허한 상태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상기증이 생기는 이유는 에너지 수행, 명상 등을 잘못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도를 너무 과하게 부여하고 에너지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명상, 단전 호흡, 차크라 수행 등을 처음에 할 때에는 내 신체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에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숨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 아니면 멈췄다가 내뱉고 들숨을 더 길게 하고 이런 건 한참 나중의 일이고요. 그냥 호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알아차리는 게 끝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에 힘이 생기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단전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복부를 부풀렸다가 수축하고 복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전의 위치에 의식을 계속해서 두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수행을 하다가 보면 몸과 마음이 좋아지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호흡을 더 길게 하고 싶다. 단전을 강하게 느껴서 기운의 흐름을 빨리 돌리고 싶다. 6차크라를 활성화해서 어떤 능력을 얻고 싶다. 이런 강한 의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행을 할 때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된 상태에서 뇌를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 상태에 있을 때 외부로 향하는 정보가 차단이 되고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도를 강하게 쓰게 되면 그 활성화된 기가 머리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또 호흡을 억지로 깊게 하려고 의도하다가 되려 내쉬는 호흡이 부족해져서 폐와 머리에 압력이 쌓이게 되거나 또 아래의 차크라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 차크라 수행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도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몸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좋아지고 에너지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또 마음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또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집니다. 몸, 마음, 에너지 이 셋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차츰차츰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며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강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다고 해서 몸과 마음과 에너지가 한 번에 팡 하고 내 의도대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기증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